탄약을 만드는 국내 방산업체가 2023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양보다 소모량이 더욱 크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비밀 문건도 미국에서 공개됐습니다. 155mm의 기존 포탄 사거리는 40km였으나 이 회사에서 사거리 연장탄 기술을 개발하여 60km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각종 탄약을 국산화해 현재까지 군에 납품 중으로 국내 방산에서 오랫동안 큰 자리를 차지한 업체가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쓰는 소총의 실탄인 5.56mm 소총부터 가장 큰 구경인 155mm 자주포, 국산탄까지 대부분의 탄을 양산해 전 세계에 납품 중입니다. 이 업체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국내 무기들이 많이 팔리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탄약의 소모량이 많아짐을 따라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로 K9 자주포 360여 대가 수출되었을 때 1대당 120여 발의 포탄이 동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3,000여 발의 포탄이 같이 수출되었으며 한 발당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4,300억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255mm 포탄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탐내는 물건입니다. 나토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한 발당 270만 원이었으나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탄의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나토의 포탄 및 무기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24년 3월까지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의 절반인 50만 발밖에 지원을 못할 것 같다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유럽 내 주요 군수 공장의 가동률을 높였지만 자국의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은 포탄 등 여러 무기 수급을 위해 한국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지만 군수 공장이 있는 나라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에 50만 발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빌려줬고 미국은 2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수출하는 정식적인 루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부족한 포탄을 대만에서 만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바로 대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포탄을 보충할 수 있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미국이 승인해줬고 이 당시 대만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들은 무기 납품 적체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합니다. 현재 이 방산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자사에서 만드는 탄약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호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에 탄약을 8,000발씩 소비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미국의 경우 월 1만 4,000발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5mm 포탄의 경우 하루 평균 약 3,000발을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1년간 100만 발 이상 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약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며 이 공장은 연 10만 발 생산 가능한 탄약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행정부 비밀 문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155mm 포탄은 약 33만 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유럽으로 이송하는데 단 72일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하루 4,700발을 항공편으로 이송을 실시하며
약 45일 이내로 옮긴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내 연간 포탄 생산량이 30만 발 수준인데 2달 만에 1년 생산량을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한국 내에서 지속적인 훈련으로 재고 포탄을 소모하고 새로운 포탄을 주문하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 때문에 품질이 믿을만하고 미국에서 평가했습니다. 이 업체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탄화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8년 금속공업회사로 세웠으며 초기에는 동판이나 동파이프 같은 신동제품류를 만들었고 한국조폐공사에 동전을 납품하거나 수출했고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총알 같은 탄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동합금, 동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 동전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야는 탄약 생산입니다. 5.56mm에서 155mm까지 다양한 크기의 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자포탄, 무반동 소총탄, 한포탄, 항공탄 등 다양한 포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통력을 향상시킨 대전차 탄약과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사거리 연장탄, 한국형 구축함에 사용하고 있는 골키퍼탄, 전차와 다수의 병력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이중 목적 탄약 등 신형 탄약의 개발과 재래식 탄약의 성능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의 경우 기존 사거리는 40km였습니다. 이는 항력 감소탄이라는 탄의 항력을 최소함으로써 사거리를 연장하는 탄이 발사되고 비행 단계에서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되면서 탄의 비행을 가속함으로써 연장되는 탄입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하여 사거리를 60km로 비약적으로 늘렸습니다. 작년 8월에 이 포탄은 개발 완료가 되었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12월에 표준화가 완료되어 양산을 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포탄을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에 우선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방산업체의 매출 구조는 동전 65% 방산 35%이지만 방산의 매출이 약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동전,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 방산의 매출을 더욱 올린다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탄약이 전 세계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탄약으로 평가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